국정원입니다. 후보자님, 저는 먼저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보냈던 서면 질의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나와 있는 저 PPT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집회의 자유의 보장 대상은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에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화가 없으신지요? 물론입니다. 네. 제가 근데 국제인권기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인권선언 제20조는요.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합법적이라는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집회에 대해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의 경우에도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보장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굳이 합법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미주인권협약 제15조의 경우에도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가 인정된다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기본권리헌장 제12조 역시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국제인권 기준에서는 집회가 보장되기 위해서 평화로우면 되지 굳이 합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집회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인권규약을 해설한 지침이죠. 이 지침에 따르면 평화적이라는 용어는 성가시거나 화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심지어 제3자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방해, 회방, 차단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인권 기준 그리고 국제인권 기준에서 해석하는 평화로운 집회의 개념은 우리나라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평화적인 집회의 개념보다 훨씬 넓다는 것,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합법적일 것을 집회 보장의 요건으로 삼지 않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유엔의 여러 인권 기구들, 특히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위원회는 지난해 11월 5일 날 우리 나라에 대해서 권고를 했는데요. 권고의 내용이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요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 평화로운 집회면 좀 보장하라라는 식의 권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후보자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평화롭다면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인권 기준에서도 그런 설시를 하고 있고, 또 유엔 여러 인권기구에서도 그런 권고를 우리나라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합법적인이라는 요건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평화로운 집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그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라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 규정 물론 저희도 그것을 존중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합법적, 예를 들어서 이제 합법적이라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그 중에 잘못된 법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그에 대해서 위헌 결정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일몰 후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한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위헌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합법적이라는 것은 결국 합헌적인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위헌 결정 등으로 배제할 수는 있지만 일단 법이 있는 이상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제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회 시위는 본질적으로 기본권 행사이고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보다 더 폭넓게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형식적 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이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되는 것은 안 되고,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합법적인 테두리보다 합헌적인 테두리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 사건을 다루실 텐데 그런 관점을 좀 강하게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다른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은 미국의 해치법이라는 법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것을 연원으로 해서 이런 입법 체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 해치법이 1993년에 전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활동을 단계별로 풀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입법적 영향을 받았던 일본과 우리나라만은 여전히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하고 일본 정도를 빼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들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저희 재판소가 한 2, 3년 전에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다는 이제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에 대한 논거로는 이 공무원은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된다는 헌법의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표현의 자유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존중되어야 합니다만 저희로서는 그러한 두 가지 가치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이 부분을 보다 더 높은 가치로 보고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혀 정치적 의사 표현도 못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닌 뭐 주말 등에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뭐 그런 데 대해서 새로운 판단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우리 헌법재판소는 출범 이래 그동안 위헌법률 심사라든가 또한 헌법소원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그 외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사회의 다양한 이념과 가치를 포용하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시대에 맞는 보편적 결정을 도출하고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헌법재판소장의 책무는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막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선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청문회를 위한 답변이 아닌 우리 후보자님의 소신을 명확하게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보라 의원님께서 지난번 헌법재판소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명확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 들어가기 전에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그때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동일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르십니까?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거죠? 개인적 소신이 적절치가 않다라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헌법재판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비롯된 그런 구성상의 문제로 인해서 헌법재판소의 위신이 떨어지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추락되는 그런 사태는 저희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우리 후보자님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되실 때 이미 인사청문을 한번 거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서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 국회로 오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를 마친 다음 국회 쪽은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있습니다. 오늘 네. 정말 5년 만에 다시 왔는데 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 후보자님 인사청문이 지난번하고 달리 모두들 아마 당연히 우리 소장 후보자로서의 이 역량과 자질을 갖추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가는 것은 좀 아프지만 한 가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보자님 모친을 지금 직접 부양하고 계십니까?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동거하지는 않습니다만 생계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 등록에서는 모친을 부양하지 않으시는 걸로 이렇게 이 고지 거부를 하셨습니다. 맞죠? 그럼 부양하지 않아서 고지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요. 독립생계를 네. 유지하시는 예. 분으로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신다 해서 고지를 거부하셨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국세청에 연말 정산을 하실 때는 2012년부터 16년까지 그 모친의 그 생활, 모친님께서 받으시는 기초공제 또 노령 그러니까 부양공제, 경로 네, 경로공제죠. 또 그 외에 신용카드 사용 등 이런 공제를 받으셨더라고요. 아마 이게 두 가지 사례가 상충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후보자님의 입장은 어떠신 겁니까?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아시면서도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소득세법, 그러니까 저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선친께서 무공수훈자셔서 네. 군인연금을 우리 후보자님 나중에 좀 제가 시간이 짧아서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나중에 설명을 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후보자님 요즘 청와대 이 청원란에 보니까 이 우리 낙태죄 있지 않습니까? 예. 낙태죄와 관련해 가지고 많은 청원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명확한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만약에 낙태죄를 찬성하는 낙태죄를 폐지하자고 찬성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많아서 낙태죄가 폐지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 정치적 결정이 내렸을 때 우리 헌법적 가치와 판단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권과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낙태죄는 뭐 기본적으로 이 태아의 생명권과 네. 또 그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충돌한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후보자님. 예. 현행 우리 법에도 모자보건법에 이 임신한 여성이 불가피하게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5가지 사유인가요? 열거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 산모는 낙태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 낙태를 도와주는 의료인들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래가지고 면책이 되고 이미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낙태죄를 형법에서 삭제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 또 혼란, 또 우리 인명 경시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적 가치로 보장될 만한 내용들이 아닌지 한번 후보자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낙태죄를 형법에서 폐지한 것은 이제 입법자이신 의원님들께서 이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하실 일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의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두 가지 가치가 꼭 그렇게 충돌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까닭은 말씀드려도 괜찮으신 거죠? 예. 그 까닭은 저도 이제 뭐 며느리들도 있고 또 손자가 넷이나 되는데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임신 여성은 이제 태아의 태동을 느끼는 순간부터 결국 그 모성애가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고 그 이제 태아와 자신과의 일체감을 느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태아의 생명권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임신한 여성입니다. 그런 임신한 여성이 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그 낙태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태아의 생명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런 방법으로 그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했듯이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이렇게 낙태를 허용하는 뭐 그런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충돌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그 사건도 지금 저희가 심리 및 평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의 비밀상 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